네, 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3회차, 이번에는 이제 근로자 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로자 참여 중요합니다. 예, 위험평가 뭐 특정 누구 담당자 몇 명이 해서 똑딱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로자가 모두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다. 전 과정에, 이 중요한 게 이 전 과정에,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위험성 평가를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장의 유해이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공장, 이 특정 공장에서 내가 이 공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위험성 평가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법이 요구하지 않아요. 관련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절차.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하고, 이거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냐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냐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사기법, 빈도강조법을 해서 8 이상, 예를 들면 뭐 그 가능성 4, 뭐 빈번하기라 하죠. 근데 좀 경상급식자 중대성 2, 4 곱하기 8이잖아요. 그건 무조건 하도록 되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파악 수지,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가능 결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어요. 저거 위험할 것 같아. 그럼 위험성 평가를 해. 결정을 해. 8 넘어, 8 안 넘어, 허용 가능해, 불가능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을 넘네? 그럼 감소대책 해야죠. 감소대책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감소해야 돼. 감소대책 수립해야 돼 해서 보통 이제 이거 안전신고하고 이거 감소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위험성평가 때는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완료가 된지를 꼭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 특히 위험도가 높아서 긴급히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게 실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위험도가 좀 낮아서 이건 당장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건 좀 늦게 확인해야 되는데 늦게 해. 이런 경우는 그 후에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위험성 평가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개선 완료일, 완료 예정일, 완료일, 그다음에 담당자 누구 이게 다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근로자 참여 방법.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냐. 뭐 회의를 전 직원이 모여서 위험평가 회의를 한다 이런 방법도 있긴 할 텐데, 이건 매번 힘들잖아요. 수시로 언제든지 내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어, 발견했어. 그러면은 바로바로 안전 신고를 한다든가 내 의견, 안전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얼마 전에 디지털 시대, 커뮤니케이션 관리자 SNS, 카카오톡 단체방 이런 거 만들거나 아니면 밴드를 만들거나 직원들 다 가입을 시켜서 전 직원들이 저희 지나가다 저기 계량층에 안전 난간이 훼손이 돼서 저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위급한 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죠.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 방에 다 같이 있으면은 '저거 위험하구나. 조심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제한함을 이용해서, 이 제한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직원들은 이 SNS 쓰는데 뭐 협력업체나 아니면 MT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이 안 돼 있어서 같이 해 놓으면 좋은데 좀 복잡하니까 안전 제한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어라. 당신들 도급업체 믹서트럭 기사들 넣어라." 이렇게 해서 상시 참여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열심히 하면은 인센티브 줘요.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신경 안 써요. 이 보상을 해 주고 하면은 이제 위험에 대해서 "저 위험해. 저거 신고해야지." 신고하면은 뭐 회사에서 상품은 얼마 준대. 열심히 하자." 이게 되니까. 근로자 참여는 누구예요? 예시는 이렇게 SNS 활용한 거 저희 예시예요. 뭐 단톡방 만들어 놓은 거나 안전 제한화. 그냥 이벤트도 있어요 저희는. 이벤트가 이벤트 해 가지고 막 접수해서, 이거는 이제 이벤트로 일시적으로 위험성 있는 것들 유해위험 요인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한 거죠.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없애겠다. 그렇게 한 거였고요. 네, 광고 보고 드릴게요.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헌사 평가 방법이 뭐 있냐? 가장 많이 하는 게 빈도 강도법이에요. 오사기법, 삼상기법 이러죠. 그러니까 빈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 강도, 일어나면 어떤 사고까지 나, 빈도, 자주 일어나고 중대재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면은 제일 위험한 거죠. 제일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근데 뭐 저희는 8일 기준으로 했어요. 만약에 가능성은, 그러니까 빈도는 한 2야. 자주 안 일어나. 1은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2가 좀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성이 또 2야. 2 경상 수준이야. 그러면은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거의 다칠 일도 없어. 그러면은 2 곱하기 4 해서 저희는 허용 가능한 위험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법은 다 비슷해요. 빈도강도법은 이제 숫자로 표시하는 거고 체크리스트는 체크하는 거예요. 3 단계 판단법도 체크리스트법은 허용 가능, 허용 불가능 이렇게 되면 3 단계 판단은 상, 중, 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핵심 이용 기술법은 이 기술하는 거예요. 여기서 빈도강도법이 이제 정부에서는 빈도강도법이 어렵다고 하니까 체크리스트나 위험성 뭐 수준 3 단계법이나 핵심 이용 기술법 요거를 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좋아요. 체크리스트나 위험성 판계 수준 3 단계 하는 부분은 좀 쉬운데 빈도강도법에 비해서 핵심 이용 기술법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줄줄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계속 얘기하죠.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서 허용 불가능한 위험인 경우에는 감사 채팅을 수립하라.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빈도관계법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뭐 여기 빈도관계법 예시예요. 저희는 5사기법이에요. 3상기법으로 해야 돼요. 3 단계, 3 단계. 근데 저희는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느라고 5사기법으로 해서 지금 말했잖아요. 해상 이게 가능성 매우 높아. 매우 높아. 오해예요. 근데 강도수 같은 경우에 이게 이러면 사람 사망까지 해. 5 곱하기 4 해서 20 이면은 이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빨리 감수증을 신속하게 수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보면은 뭐 피해 발생할 가능성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근데 만약에 이런다 해도 그냥 응급처치로 끝나. 이런 거 2, 4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허용 가능하겠다 본다. 안 그러면은 허용 불가능 가능 이거를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은 위헌사 해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산도 못하고 위헌사만 하다가 그냥 하루 끝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기준 잡아서 하시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8 까지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나2 곱하기 4 까지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 이상이죠. 보통 8 이상은 우리는 하고 있다. 여기 이 8 이상은 허용 불가능해서 계약 감수증 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 수준에 따라서 이거 매우 높다. 이거 즉시. 이건 당장이라도 사고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시는 즉시하는데 만약에 8 을 쓰고 이거는 사고 날 확률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막 여러 개 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잖아요. 어떤 거는 뭐 설비를 보완한다면은 뭐 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시간 걸리잖아. 그런 거는 좀 이제 계획을 짜서 한다. 시간을 두고 한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뭐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 계산은 하는데 뭐 여유 있으면 좀 하실 때 하는 게 좋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요게 위험성 평가 예시예요. 요게 좀 약간 켜 볼게요. 이게 위험성 정기 평가도 그렇고 할 때 저희 이게 뒤에 저희 샘플로 레미콘 공정에 대한 전공정,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예시를 샘플로 넣어 드렸거든요. 요거 책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인쇄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본인 실무에 확인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저희 요 링크 밑에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 했어요. 거기에 엑셀 파일로 그대로 다 놨어요. 그래서 그거 꺼내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단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된다. 우리 사업장에 맞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 드리면은 이제 이거 인제 공정별 내용이에요, 공정. 레미콘 제조에 대해서 이게 뭐 레미콘 제조에 여러 개 있죠. 원재료 저장, 투입, 이송, 계량, 뭐 수출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저장 투입에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 기계적인 이거는 뒤에서 설명 들어가겠지만 이런 요인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수용이 있다. 협착 위험이 있다.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원재료 저장할 때 컨베이어 벨트를 뒀잖아요. 거기에 끼임 위험이 있다. 이거 되게 위험하죠, 사망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한다. 그런데 관련 근거는 이건 법적으로 그 안 넣어도 돼요. 연습할 때 안 넣어도 돼요. 굳이 저기 뭐 바쁘고 뭐 하다면 안 되는데 너무 넣으면은 근거가 되니까 좋은데 이거 안 넣는다고 위험 평가 제대로 안 했다 이러진 않아요. 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는 안전보건 여기는 보면은 이게 없잖아요. 위험성이 6 이에요. 낮아요.
왜? 조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법정에 이런 조치가 안 돼 있어. 안전망만 설치가 안 돼 있어. 현재 보건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에서 보니까 20 이야. 강도성 5, 중대성 4 에서 컴비벨트 끼기 위험하잖아요. 살짝만이라도 낄 수 있고 끼면 사망까지 가거든. 20 이야. 해야 돼. 감수selektive 출입해야 돼.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안전 조치가 안 돼 있다면은 이게 감수selektiv이 되는 거예요. 안전망만 설치하는 게 감수selektiv이 돼서 그러면 계산 후에 위험성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4에서 6. 나중 허용 가능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험성 평가할 때 계산이 이제 위험성을 결정하고 나서 검색해 수립할 때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바로 조치가 되는 거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뭐 재료를 사 와야 된다든가. 근데 이제 높으면은 위험성이 높으면은 바로 긴급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고 해서 계산하려고 완료 언제 하고 담당자 언제 하겠다.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렇게 요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예 조치가 돼 있으면은 '됐어. 위험성이 낮아. 없네. 낮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남겨두죠. 왜? 내년도 정기 평가할 때 이걸 다시 봐야 돼요. 이게 돼 있냐. 뭐 안전 방망 훼손될 수 있고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있잖아요. 다시 해서 어 없어졌네? 그럼 다시 위험성이 허용 불가능이 된 거죠. 그럼 다시 검색책 안전 방망 다시 제작해서 설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고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